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9일 오전 3시 58분 새벽입니다. 요사이 일본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작심을 하고 무역 규제, 수출 규제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바로 1997년에 있었던 22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외환 위기 때 대한민국이 부도 직전에 가서 IMF의 구제 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몰리던 그때 상황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국은 IMF 관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유일한 길을 일본과 미국이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김영삼 정부는 IMF 관리를 받아들이고 결국 정권을 놓쳤습니다. 즉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는 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때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김영삼 정부를 돕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한 연구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고가 될 만한 사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입니다. 강택민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정상회담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때 김영삼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습니다. 실제로 못 고치면 정상회담도 포기합니다. 버르장머리란 말을 썼어요. 그때 한국에 와 있던 일본 기자들이 버르장머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한국 기자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일본 말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냥 발음대로 버르장머리라고 쓴 기억이 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무조건적 반일 감정을 가질 사람이 아니었는데 집권하자마자 좌경 성향의 참모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좌파 숙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 키워드가 민족이었어요.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동맹이나 이념보다도 민족이 중요합니다. 그 연설을 들은 김일성이가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민족을 앞세운 대남 적화 공작이 먹히겠구나. 과연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은 좌파 숙주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좌파들을 정권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반일 쪽으로 갔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중앙청을 과거에 조선 총독부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때려 부수고 말았습니다. 역사 파괴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버르장머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국가 지도부가 이런 말을 그냥 귀로 흘려 듣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7년 김영삼 정부는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제부총리는 강경식 씨였습니다. 이때가 11월 또 김대중 이회창 대결 대통령 선거가 불붙고 있었습니다.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는 몇 년 전에 김명사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는데 이때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정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강경식 씨가 쓴 책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평소에 90% 이상이던 단기 외채의 만기 갱신 비율 rollover rate
6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엄나경 차관보가 외환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하면서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위해 일본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일본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를 했다. 우선 미국과 IMF가 일본과 직접 해결하는 상방 방식을 별로 환영할 것 같지 않다는 것, 또 성사될 가능성도 의문시 된다는 것. 왜냐하면 11월 초 외신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대통령이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에게 앞으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생기더라도 양국 간 해결 방식을 취하지 말아달라는 공안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등의 우려를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도움을 받을 경우 자존심이 손상될 수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일본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IMF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정도라는 나의 생각을 말했다. 따라서 일본에 갈 경우 정부 대 정부의 지원이 아닌 일본 금융기관들이 만기 연장 등의 특별 배려를 해주도록 행정지도를 당부하는 쪽으로 교섭하도록 지시했다. 만기 연장만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또 비공식적 영향력 행사는 8월 말 미스츠카 대장상이 방한했을 때의 예를 보더라도 기꺼이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차관보는 1997년 11월 10일 방일해서 미스터 이엔으로 불려지던 일본 대장성 사카기바라 차관보를 만난 후 11일 귀국했다. 방일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양국 간 협력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일본 은행이 한국 은행에 대한 스와프, 통화 스와프 등 지원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였다. 즉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은 IMF를 통해서만 하도록 이미 미국과 일본이 합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시중은행에 대하여 만기 연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본 검찰이 금융기관과 대장성의 유착관계를 수사 중이어서 대장성의 위상이 약화된 터라 실현되기 어렵다는 대답이었다고 했다. 1997년 11월에는 일본도 금융위기에 몰려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통화 스와핑 방식은 돈을 구체적으로 보내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조금 필요한 한 200~300억 달러를 서로 지불 보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만 했더라면 한국은 부도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좋았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환 위기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특히 종합금융사 등이 빌린 이 외채 만기가 도래를 하면은 과거 같으면 자동적으로 연장을 했는데 회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외화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건 말하자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일시적으로 동맥경색이 생긴 거예요. 그 동맥경색만 풀어주는 일본 중앙은행의 한국 중앙은행에 대한 통화 스와핑만 있었으면 우리는 IMF로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엄나경 차관보가 가서 타진했더니 일본은 냉담하더라 이겁니다. 일본과 미국이 이미 이런 문제는 IMF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만약 김영삼 정부가 일본과도 사이가 좋았고 미국과도 사이가 좋았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미국에 부탁을 해서 일본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일본이 스와핑 방식으로 한국을 돕도록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정부가 전두환 정부였다면 충분히 그런 인맥도 있었습니다.
일본과 잘 통하는 인맥도 있었습니다. 즉 김종필, 박태준 같은 분이죠. 일본 정치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종필, 박태준 두 분 다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뒤집기,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드라이브에 아주 반발을 해가지고 김대중 지지로 돌았습니다. 김대중 편에 가 있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필, 박태준 씨가 김영삼을 도와줄 리가 없죠. 따라서 김영삼 씨는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일본과의 대화 채널이 없고, 그렇다고 미국도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을 클린턴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김영삼 대통령의 부르장머리를 고쳐주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는 그때의 김영삼 처지와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트럼프로부터 같이 당할 이유가 없는 걸까요? 만약 있다면은 이번 이 아베 수상이 빼든 무역 규제, 수출 규제의 칼은 아마 큰 상처를 이 정권에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감사합니다.